최근 전라남도의 한 소도시에서 140억의 잭팟이 터진 사실이 해외에 알려져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평군인데요. 아마 이름만 들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의 일화를 듣게 되신다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경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 인상이 진행되니 불안한 마음은 전 세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재테크로 떠오르는 것이 금이었죠. 그 때문인지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금으로 잭팟을 터뜨린 한평군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지방 도시인 한평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100억대가 넘는 돈이 오고 가나 하실 수 있겠지만 금과 연관해서 이곳은 2008년 이후 군이 만든 조형물 덕분에 종종 한국에서도 언급이 되곤 했었습니다. 바로 황금박쥐를 모티브로 한 황금박쥐상이 그 주인공인데요. 황금박쥐는 붉은 박쥐의 다른 이름으로 햇빛을 받으면 황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 황금박쥐라는 별명을 얻었던 동물입니다. 한평군은 1942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고 멸종했다고 알려졌던 황금박쥐가 1999년대에 발견된 곳이었죠. 심지어 한평 고산봉 일대에서 발견된 황금박쥐는 무려 162마리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었죠. 문제는 한평에서 발견된 만큼 한평군에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군 홍보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후부터였습니다. 한평군은 2008년 한평나비 대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무려 순금 162kg이 들어간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순금과 은을 매입하기 시작해왔으며 제작 당시 사용된 금값은 무려 27억 원에 달했고 은값까지 더한다면 30억에 이르는 엄청난 거금이었죠. 2000년대 초반에 30억이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으니 당연히 혈세를 낭비한다며 전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조형물을 만들 때에는 도금으로 처리하기 마련인데 이 조형물은 순수 금과 은을 이용해 만들었으니 논란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14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부정적인 평가는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혈세 낭비라던 황금박쥐 조형물은 어느새 한평군의 랜드마크가 되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까지 이곳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을 감탄하게 만든 이유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치솟는 금값과 함께 황금박쥐상의 엄청난 시세 차익이 공개된 것입니다. 실제로 논란이 거셌던 당시 황금박쥐상 앞에는 재미있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황금박쥐 조형물은 순금 162kg, 은 281kg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제작하였음. 2005년 1월 순금 매입 당시 시세는 한 돈당 63,000원, 총 27억 원을 매입하였으며 2009년 10월 금값 시세는 한 돈당 16만 5천원. 현재 황금박쥐 조형물 가격은 예술적 가치를 제외하고 금값만 71억 4천만 원에 달하고 있음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당시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으면 이런 글까지 적어놓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재의 황금박쥐상의 가치입니다. 은행에서 고시한 2022년 현재 금 한 돈의 시세는 약 3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금 162kg은 약 140억 원으로 무려 5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예술적 가치를 빼고 순수하게 금값만 놓고 보았을 때입니다. 애초에 재테크를 목적으로 만든 조형물은 아니라지만 여기에 은값과 예술적 가치까지 더해지면 황금박쥐 조형물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는데요. 황금박쥐상과 함께 황금박쥐 생태관에 전시 중인 오복포란도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오복포란은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금 19.31kg과 은 8.94kg 등 금속을 이용해 제작된 황금 조형물로 당시 6,600만 원의 금액이 투입됐는데 현재는 약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죠. 물론 아직도 황금박쥐상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금값이 아무리 올라봐야 팔지도 않을 조형물인데 여전히 세금 낭비인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미 황금박쥐는 랜드마크라는 점에서 높은 관광자원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황금박쥐 조형물 자체가 군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한국에서 황금박쥐상은 2019년 3월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는데요. 당시 3인조 절도범들이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에 침입해 황금박쥐상을 훔치려고 했지만
경보음이 울리면서 출입문조차 열지 못하고 달아났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당시 황금박지상의 몸값이 80억 원에서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평군에서는 이 사건 직후인 2019년 4월 열린 한평 나비 대축제 동안 황금박지상을 처음으로 야외에서 전시했는데, 그의 나비축제는 2018년 열린 축제보다 4만 명 늘어난 31만 666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9억 5,500만 원의 입장료 수입과 10억 1,100만 원의 판매장 매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황금박지상인 셈이죠. 게다가 지금도 황금박지상은 금값이 오를 때마다 성공한 지자체 조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굉장히 성공한 마케팅인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황금 유물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황금 유물들만 모아서 전시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특히 황금박지상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있는 조형물이다 보니 이후 그 값어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황금박지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형물을 처음 만들자고 말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포상을 줘야 해. 조형물 하나로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거잖아. 게다가 관광객들까지 끌어모으고 있으니 한 자리 크게 줘야 한다. 그래도 당시엔 이런 걸 의도하고 만든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어떤 의도이든 조형물로 해당 도시를 홍보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최고의 마케팅인 것입니다. 이걸 진정한 재테크라고 해야 하나 마케팅이라고 해야 하나 애매해지네. 확실한 건 나도 당시에 금을 샀어야 했다는 거야. 저 당시에 10kg만 샀어도 지금 내가 사는 집과 내가 타는 차는 완전히 달라졌겠지. 저 당시에 금 10kg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가 부자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황금박지상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저도 이 소식을 들으니 한국에 가면 저 박쥐를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신의 한 수네.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금값이 떨어져도 저때 당시만큼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진정한 저점에 금을 매입한 담당 직원들을 인정해줘야 해. 아마 그들은 주식도 저점으로 몇 개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가격이 오른 건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행정을 잘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 전부 순금으로 된 박쥐라니 무조건 세금으로 만들어졌을 건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으면 안내문에 저렇게 친절히 설명해놨을까. 조금 안쓰럽네. 이제 금값이 올랐으니 봐주자. 생각해보면 세금 낭비도 아닌 것 같은데, 저 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 지자체의 보유 자산인 거잖아. 진짜 혹시나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저 금을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게다가 금만큼 현금화가 쉬운 자산은 또 없죠. 천재지변이나 지역 내의 경제 불황이 와서 재정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금을 샀어야 했어. 그랬으면 지금처럼 내 통장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을 텐데. 저 당시엔 어떤 재테크를 했어도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 다들 황금박쥐상에만 놀라는 거야. 난 멸종위기였던 황금박쥐가 100마리 넘게 발견되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 말이야. 돈이 140억인데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확실히 마케팅에는 엄청 도움이 되네요.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황금박쥐상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